아버지는 빙긋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 이 강아지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장에 갔다가 어떤 노인이 건네주더구나. 이 녀석은 꼭 귀한 집에 가야 한다고. 내가 보기에도 그냥 강아지가 아니야. 눈빛이 달라. 그날 아버지는 강아지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손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노랑이다.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아이가 되거라. 작은 강아지는 아버지의 손길에 몸을 파묻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강아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아지는 낯선 집이 두려운 듯 계속 낑낑거리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피곤하셨을 텐데도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등잔불을 켜고 마당에 앉아 추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강아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강아지는 울음을 멈추고 아버지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겨울의 냄새를 더 짙게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장작 타는 연기가 피어올라 해남 바닷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던 겨울날이었습니다. 농촌의 하늘은 늘 그렇듯 높고 맑았지만 그날따라 구름이 낮게 깔려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전내가 가시지 않은 듯 털은 보송보송했고 두 눈은 아직 세상의 이치를 다 알지 못하는 듯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눈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다. 이 녀석은 우리 집과 함께할 운명이다. 마루에 앉아있던 가족들이 그 순간을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지만 그 장면은 가족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가 밭에 나가면 강아지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삽을 들고 땅을 파실 때면 작은 발로 옆에서 흙을 파내며 장난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면 강아지는 곁에 바짝 붙어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봄이면 들녘에 핀 유채꽃 사이를 뛰놀았고 여름이면 계곡 물에 발을 담근 아버지 곁에서 물장구를 쳤습니다. 가을이면 추수를 돕는 아버지 곁에서 허수아비를 보고 짖으며 놀았고 겨울이면 아궁이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아버지의 발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 집 강아지는 아버지하고 한 몸 같네. 어디든 같이 다니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은근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새끼라 그렇지. 내 새끼. 강아지가 아버지를 얼마나 따랐는지는 작은 사건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산에 장작을 하러 가셨습니다. 낯선 이웃이 집 마당으로 들어오자 강아지는 맹렬히 짖어대며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멀리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강아지는 귀를 쫑긋 세우더니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고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점프하며 안겼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분명 낯선 사람한텐 저렇게 으르렁거리는데 아버지 발자국만 듣고도 알아보네. 아버지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은 나랑 통하는 게 있어. 피보다 진한 정이 있는 게지. 때때로 아버지는 강아지에게 혼잣말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김매기가 힘들었구나. 이제 농사 끝나면 우리도 좀 쉬어야겠다. 그렇지? 그러면 강아지는 고개를 갸웃하거나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듯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 강아지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태연히 대답하셨습니다.
대화가 다 통한다. 얘는 내 마음을 다 알아. 그렇게 강아지와 아버지는 매일을 함께 했습니다. 밭고랑 사이에서 해가 질 때까지 장작 더미 옆에서 밤이 깊도록 늘 한 사람과 한 동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품을 듯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던 강아지.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삶의 위로를 얻던 아버지. 그들의 인연은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의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만남. 시골 마을의 좁은 비포장 길 위를 노랑이가 혼자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직 철없는 강아지였던 노랑이는 호기심이 많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잡으려는 듯이 입을 벌리고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이들은 깔깔 웃었지만 어른들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마을길은 평소엔 조용하지만 가끔씩 경운기나 트럭이 달리곤 했으니까요. 노랑아, 여기 이리 와. 아버지가 마당에서 부르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세 달려왔을 노랑이는 그날따라 정신을 못 차리고 길바닥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경운기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바퀴는 방향을 제어하지 못했고 노랑이의 작은 몸이 그대로 차바퀴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꽈당!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랑이가 길가에 나뒹굴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 어른들의 놀란 외침이 뒤섞여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두 눈이 번쩍 뜨이며 달려가셨습니다. 노랑아, 노랑아, 정신 차려. 손에 안긴 노랑이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하얀 이빨 사이로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이봐,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오? 이웃 어르신들이 다급히 말했지만 당시 시골에서는 가까운 곳에 동물병원이 없었습니다. 읍내까지 나가려면 일시간은 좋게 걸렸고 그마저도 빗길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지켜야지.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아버지는 방 안에 노랑이를 들이셨습니다. 보통 시골에서는 개를 집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키우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관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노랑이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마치 자식을 돌보듯 노랑이를 다루셨습니다. 피범벅이 된 상처를 직접 씻어내고 깨끗한 천으로 싸매고 약초를 달여 입안에 흘려 넣으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안 주무시고 노랑이의 곁을 지키셨습니다. 노랑아, 버텨라. 아버지가 있다. 넌 내 새끼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노랑이는 가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가 감기를 반복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와 함께 방 안의 등잔불은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불빛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처절할 만큼 진지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노랑이는 간신히 목을 들었습니다. 컹컹. 아직 힘은 없었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며 꼬리를 아주 살짝 흔들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아버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났다. 우리 노랑이가 살아났구나. 그날부터 아버지와 노랑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죽을 끓여 노랑이에게 먹이셨고 상처가 아물도록 정성껏 돌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 참 별나다. 개를 저렇게까지 정성껏 돌보다니. 아니, 저 정도면 그냥 자식이지, 자식.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댔지만 그 수군거림 속에는 부러움과 감탄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노랑이는 내게 보낸 또 하나의 자식이야. 하늘이 내게 맡긴 생명인데
내가 어찌 외면하겠소. 시간이 흘러 노랑이는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영특해졌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듯한 눈빛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향한 충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밭에 나가시면 노랑이는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밭일을 하는 동안에도 구석에 얌전히 앉아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지게를 내려놓고 땀을 닦으시면 노랑이는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의 손등을 핥곤 했습니다. 밤이 되어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실 때면 노랑이는 곁에 앉아 밤하늘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두 존재는 말없이 교감했습니다. 가족들도 그 변화를 똑똑히 느꼈습니다. 이상해, 노랑이가 점점 사람 같아져. 그러게 말이야. 특히 아버지 앞에서는 꼭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 세월이 흘러 우리 가족이 객지로 나가 살다 가끔 시골집을 방문할 때면 노랑이는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면 벌써 꼬리를 치며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사납게 짖던 녀석이었는데 가족들만 보면 천둥처럼 달려와 반겼습니다. 아버지는 늘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은 다 알아. 누가 가족인지, 누가 손님인지. 이게 그냥 개겠냐? 그때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예언이었습니다. 노랑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역사를 함께 살아낸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노랑이와 아버지의 특별한 유대는 그 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기력이 약해지던 시기에도 노랑이는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침을 하면 누구보다 먼저 반응했고 아버지가 힘겹게 앉아 있을 때는 다가와 무릎에 턱을 올려놓으며 위로했습니다. 노랑이는 그저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교감하며 아버지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말 그대로 운명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년이 흘러 아버지는 지명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월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해남 마을에는 연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음을 듣자 먼 친척은 물론 이웃 고을의 지인들까지 모두 찾아와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시골의 장례는 한 집안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나서는 일이었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떠나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천막이 쳐졌습니다. 흰 천이 바람에 펄럭이며 곡소리와 함께 울음을 토해내는 듯 했습니다. 상주들은 상복을 입고 초췌한 얼굴로 문상객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어야. 밤이 되자 마을의 명창이 앞자리에 앉아 곡조를 뽑아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 생애를 떠나보내는 절규였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퍼져나가는 소리에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곡조는 상차림을 돕던 아낙네들의 입술에서도 가마솥 앞에서 국을 젓던 이들의 콧노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온통 슬픔의 노래로 메워졌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와 고깃국 끓는 김이 어우러져 애끓는 슬픔과 따뜻한 사람 냄새가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째 어디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녀석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곡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아가더니 가족들이 곡을 하는 자리 옆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그 눈은 영정사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자기도 곡을 하듯 낮게 끙끙 소리를 내며 주인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놈 좀 봐라, 주인을 알아보는 게지. 사람보다 낫네, 저건 사람이여. 그러나 곡이 끝나고 울음이 잦아들면 노랑이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장면이 단 하루가 아니라 사흘 내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곡소리가 울리면 나타나 앉고 곡이 끝나면 홀연히 사라지고, 마치 노랑이만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애도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작은 몸을 움츠리고 영정을 바라보던 그 눈빛.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기특하고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상여가 나설 때에도 노랑이는 함께했습니다. 상여꾼들의 장단이 울려 퍼지고 명창의 목청이 산과 들을 울렸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여어야. 상여 행렬은 무겁고 장엄하게 움직였고 노랑이는 끝까지 그 곁을 따랐습니다. 발이 돌길에 긁혀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묘소에 다다르자 상주들이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노랑이는 본능처럼 앞발을 구부리고 몸을 낮췄습니다. 마치 자기 나름의 절을 올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놈은 진짜 주인을 따라간 게야. 장례가 끝나고 모두가 산을 내려올 때도 노랑이는 봉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바람을 맞으며 머리를 떨군 모습은 아버지를 대신 지켜주는 수호자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노랑이를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의 혼이 저개에게 머물렀던 게 틀림없다. 저런 충성은 이제 다시 못 볼 거다. 노랑이는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영원한 가족이자 기억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집은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집은 마치 기둥이 뽑힌 듯 휑했습니다. 밤이면 더욱 그 부재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마루, 밭에서 일하시고 지게를 내려놓으시던 자리,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던 모퉁이, 곳곳마다 아버지의 흔적이 배어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은 놀랍게도 노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에도 노랑이는 매일같이 묘소 근처를 오가며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봉분 옆에서 젖은 털을 부르르 털며 버텼고, 바람이 불면 앞발로 땅을 파서 몸을 움츠린 채 묘 옆을 지켰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아버지의 수호자로 여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이 밥상을 차리면 노랑이는 한참 동안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함께하지 않는 밥상은 의미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가족들이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숟가락을 쥐듯 노랑이도 마지못해 밥그릇에 입을 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놈도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은 게지. 불쌍해서 어쩌노.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노랑이의 모습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셨지만 그 빈자리를 노랑이가 함께 메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충성을 기억했습니다. 그 집게는 참 특별하다. 혼이 있다. 혼이 있어. 누구든 집 앞을 지나며 노랑이를 보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잔치가 있을 때도 노랑이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개들이 먹을 것을 탐낼 때 노랑이는 절대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계시던 자리에 가만히 앉아 마치 아버지를 기다리듯 멀리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족들이 도시에 나가 살면서도 명절과 제사가 되면 꼭 시골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때마다 노랑이는 신기할 정도로 먼저 알아보고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만 들려도 귀를 쫑긋 세우고 곧장 꼬리를 치며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아직도 우리 식구 오는 건 귀신같이 안 해. 마을 어르신들의 감탄은 늘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노랑이의 털은 희끗희끗 새어갔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에도 묵묵히 살아내던 그 충성스러운 녀석에게도 세월은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노랑이는 마지막까지 집과 묘소를 지켰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못했지만 노랑이는 언제나 눈빛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기억한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그 기억을 지켜낼 것이다. 노랑이는 결국 아버지가 떠난 지 몇 해가 지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노랑이는 묘소 근처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제 나도 그곳으로 가서 함께하겠다는 듯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게는 아니, 이 자식은 끝까지 아버지를 따랐네. 저승에서도 함께하겠구먼. 그 후로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노랑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 때 보여준 그 기특한 충성과 이후 남겨진 가족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존재감. 그것은 단순한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낸 한편의 인생이었습니다.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 없듯 흘러갔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해남의 시골집도 마을의 풍경도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거나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3일 동안 곡소리에 맞춰 나타나 영정을 바라보다가 호련히 사라지던 노랑이의 모습, 그리고 상여를 따라 묘소까지 함께하며 마지막 절까지 올리던 그 충성스러운 뒷모습, 그 장면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아버지를 향한 노랑이의 마음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사랑이었고 충성이었으며 함께 살아낸 시간 속에서 맺어진 영혼의 끈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지.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다는 것을. 노랑이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은 사람이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더 깊고 더 순수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가끔 계산을 하고 이해득실을 따지지만 노랑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조건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가끔 그날의 장례식을 떠올리며 제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과연 아버지처럼, 노랑이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한 적이 있는가? 노랑이가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 충성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리고 기억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지금도 고향집 마당에 서 있으면 노랑이가 달려오며 꼬리를 흔들던 발자국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내 새끼야 하고 쓰다듬던 목소리도 함께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와 발자국은 이제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와 노랑이, 그리고 그들이 남겨준 사랑과 충성의 기억.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반려동물이나 가족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